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지중해의 작은 나라 몰타가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기로 발표했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담한 결정인지 아세요? 폰AI 유료 서비스를 정부가 국민 전체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몰타의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 몰타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해요. 인구가 겨우 54만 명, 국토 면적이 서울의 절반 정도인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왜 하필 AI 정책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몰타는 지중해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예로부터 경제 허브 역할을 해왔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물리적 위치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가 몰타예요. 그래서 이들은 AI 시대에 정신을 차렸어요. 국민 모두가 최신 AI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경쟁력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원문보도 기준으로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여기서 셈이에요. 주목할 포인트가 나와요. 몰타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AI 접근권을 주겠다는 철학이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두가 같은 AI 도구를 써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전히 부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정 산업 종사자 대상의 제한적 지원이 주류예요. 이건 정책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봐도 돼요. 한쪽은 AI를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것으로 보는 거고, 한쪽은 아직도 기술이나 서비스로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철학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들지 직접 보게 몰타가 될 이 거예요.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전 국민이 AI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AI를 일상적으로 배우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배워야 할 문해력이 AI 활용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셋째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고요. 작은 나라에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몰타는 AI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에요. 몰타의 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싱가포르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미국은 대학과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몰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개인의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기업 활용까지 스펙트럼 전체를 정부가 담당하겠다는 거죠. 한국을 보면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들이 AI를 주도해 왔어요. 카카오, 네이버, 토스 같은 회사들이 AI 기술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구조예요. 정부는 규제와 윤리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거든요. 몰타의 접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 교육과 기초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달라요. 이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민간 지도가 맞을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50만 명이 다 사용하면 정부 재정이 엄청 부담되지 않을까? 실제로 따져보면 생각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챗GPT 플러스 구독료가 한 달에 $20 정도거든요. 50만 명이 다 사용한다고 해도 월 1,000만 달러, 연간이러 2천만 달러 수준이에요. 몰타 GDP 200억, 달러의 0.6% 정도라는 뜻이에요. 한국 GDP로 치면 연 1,800억 원 정도의 규모죠. 한국의 연간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매우 작은 규모예요. 물론 몰타 정부 입장에선 여전히 큰 결정이겠지만 국가 경쟁력 투자로 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투자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책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흥미로워요. 작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 결정에서 보수적인 반대가 적을 수 있거든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같은 대국에서는 정책 하나를 바꾸려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소기업, 또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세력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몰타는 50만 명이라서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봐요. 한국이 이 정책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를 국가 경쟁력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에 중심을 뒀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AI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두 번째는 개인의 접근성이에요. 지금 한국은 AI 서비스 대부분이 유료거든요. 챗GPT도 무료 버전으로는 한계가 있고 프리미엄은 20달러를 줘야 해요. 몰타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AI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전체 국민의 생산성이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이에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대비 AI 도입이 진짜 느려요. 비용 부담도 크고 기술 이해도 낮거든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교육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AI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몰타처럼 초등학교부터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교육을 시작하면 10년 뒤 한국의 경쟁력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한국이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가 차원의 AI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몬타가 챗GPT를 쓰듯이 한국도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해서 국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 경쟁력 투자라고 보면 타단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 대역이에요. 지금 문해력이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중요해질 거거든요. 학교에서부터 AI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감진하고 개선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셋째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요. 수익공제나 정부 보조금으로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의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한국의 AI 생태계가 훨씬 건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몰타의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게요. 제 생각엔 이 3년 뒤가 정말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몰타의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만약 실제로 국민 생산성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스타트업이 많아진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라할 거예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게 새로운 국가 정책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내년 정도부터는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AI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정책에 몰타의 이슈도가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예요. AI 분야에서는 먼저 가는 나라가 표준을 정하거든요. 몰타가 보여준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몰타의 채티피 플러스 무료 제공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인구 수만 명이라는 작은 규모이기에 오히려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한국은 1호부터 국민교육, 중소기업 지원, 공교육 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AI 시대에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한국 AI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AI가 가져올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들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